김상현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 흔히들 우체국 이렇게 부르는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업무 그리고 택배 매일 우리 생활에서 한 번씩 꼭 뵙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도 유지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도 마비됩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의 근로 개선 부장을 맡고 계시는 문병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조 전임이십니까? 아니요, 비전임.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장- 현업 예. 일도 하시면서? 예, 노조 일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일과 중이신데 인터뷰 연가 내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죄송해서. 아유, 아닙니다. 이런 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유, 제가 그런 정치사 들을 적인 아니고요. 그 금쪽 같은 휴가를 써가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죄송한데. 지금도 우정사업본부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 법적 지위가 예.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이게 아마 최신청, 제 기억에 최신청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은 뭐 정보통신부에도 좀 있다가 한때는 지식경제부인가? 예. 이명박 예. 그랬다가 미래창조과학부 갔다가 그렇게 이번에 또 과학기술정통부로.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체국 종사자들의 현실. 아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우체국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부 조직 내에서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갈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자체도 푸대접인 것 같긴 해요. 서럽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야 그런데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통신, 교통, 도로, 항만 이런 건데. 예. 자, 공무원 과로사 1위 직종입니다. 흔히 우리가 집배원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인터뷰 때 집배원이라고 호칭해도 괜찮습니까? 예. 가장 제가 좋아하는 호칭이 집배원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저는 한때 이게 뭐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그 호칭의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국민들한테 집배원 아저씨라고 불릴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계시고 없으면 안 되시는 문제인데 왜 과로사가 1위나 만큼 노동 조건이 열악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우편물은 사실상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거지만 택배 물량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20% 가까이 택배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편물은 SNS 이제 어떤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편물은 쉽게 설명드리면 우편물 한 통을 배달을 하던 10통을 배달하든 100통을 배달하든 한 집에 꼭 한 번은 들려서 우편함에다가 우편물을 넣고 가게 돼 있고요. 그렇죠. 택배는 그 한 통을 배달하기 위해서 10층이든지 20층이든지 지하든지 꼭 방문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배달하는데 걸리는 근무 시간은 택배 20%가 늘어난 게 훨씬 더 업무 노동 강도가 세진 겁니다. 예. 옛날에 편지나 등기 우편물 이렇게 그런 거 한두 통과는 달리 택배는 우선 부피와 무게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꼭 문 앞에 어떤 것은 또 수령자의 사인도 직접 받아야 하는 게 있을 거고 분실 책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훨씬 세졌다. 편지 같은 것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걸로 대부분 굉장히 줄었겠지만 택배가 훨씬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급료가 늘거나 또는 노동 강도가 세니까 집배원 분들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1인당 노동 부과량을 줄여주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저희 우정사업본부의 참 암담한 현실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현실이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 일반 회사처럼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허락을 받아야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처음 이제 우체국 선배님들이 도보로 어깨에 가방 메고 배달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세대를 걸쳐서 지금은 이제 이륜차를 갖고 배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취급했던 우편물이 다 편지, 책자 이런 종류였습니다. 또는 DM 같은 예.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택배가 주 이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타 택배사에서는 차량으로 모든 택배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택배 사업을 이륜차를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업무 노동 강도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심할 거라는 그런 결론이 날 거라고. 부피가 큰 택배 물건 몇 개를 오토바이 그 적재함이라고 그러나? 거기다 예. 몇 개 넣으면은 다 차버릴 거 아니에요. 다 차버려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체국하고 예. 관할 배달해야 할 곳을 훨씬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 택배사들은 커다란 트럭에 예, 한 번 싣고 돌아다니면서 아. 그냥 배달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중간수도라는 거점을 이용을 해서 네. 차량으로 그곳에 해주면 이륜차를 가지고 배달 끝내고 와서 또 싣고 가고 와서 또 싣고 가고 왔다 갔다 반복.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사망사고율도 높지만 이륜차 그 안전사고에 그렇죠.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비라도 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러면 오토바이, 예. 이제 이륜차라고 표현하시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죠. 예, 오토바이입니다. 당연히 사고 위험도 높고, 예. 그리고 그게 뭐 적재함이 일반 트럭처럼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짐을 잘못 실으면 무게 균형도 이럴 텐데 최근 10년 동안에 무려 175분의 집배원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오늘 또 네. 예,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예. 49세 또 강모 집배원이 새벽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9시 30분에 발견돼서 저런. 또 한 번의 조합원이 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물론 사망 장소는 댁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또 과로나 순직 여부 이거는 이제 관련 뭐에서 조사를 좀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상식적인 건 네. 이분이 3월달에 건강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아, 그 앞서 또 그 5월 13일에 사망한 또 공주우체국의 또 젊은 그 집배원은 30대인데 네. 해병대를 전역한 건장한 젊은이였습니다. 아하. 그 친구도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깨우러 갔더니 또 사망한 그런, 이게 단순히 뭐 자연사나 뭐 의문사가 아닐 거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건강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뭐 60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간다고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건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대로 그때 잘 알지 못했고 듣자니까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렇게 송구하고 굉장히 우선 오늘 당진에서 생명을 달리하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해병대 전역하신 젊으신 30대 등등 10년간 175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일단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자, 그리고 올해만도 그러면 오늘 아침 당진 케이스까지 합치면 이제 9분이 뭐 안전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등으로 계속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태안화력에서 있었던 김용균 노동자의 그 처참한 사망 사고, 또 안전과 노동권 이런 것을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했는데 우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에 못지않게 아주 힘든 가혹한 노동 조건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 조건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기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신분은 공무원이면 이를테면 오토바이를 트럭으로 바꿔준다. 그럼 나랏돈 예산을 지원받으면 바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은 받지 않고 당신들이 잘 택배 이런 거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독립채산 기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은 그 생각이고 저희 우체국 종사자들의 마음인데요.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 유일하게 국가 살림에 보탬을 주는 공무원이 우체국 직원입니다. 저희가 택배 사업, 보험 사업, 예금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저희가 월급 외에는 갖지 않고 다 특별 회계라는 수순을 밟아서 국가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공무원들 중에 돈을 벌어서 국가의 살림에 보탬을 주고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저희가 모순된 구조에 있냐면 예금하고 보험에서는 흑자를 내서 지금도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살찌우고 있는데 그런데 우편 사업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과로사로 현재 올해만 해도 벌써 9명, 그 10년 동안 175명이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나 뭐 개선을 해줄 그런 뭐 기미도 안 보이고 사실은 2018년도에 청와대 기획추진단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희한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2018년이면 작년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뒤네요. 그래서 기획추진단에서 10월 22일 날 2,000명이 필요하다라고 공고안까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명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저희 그 노동 강도나 과로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청와대 추진기획단에서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희망을 던져줬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우정사업본부장님하고 노사 합의 사항까지도 이뤘습니다. 주 5일째 토요일 날 휴무해주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나 지금도 계속해서 노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뭐 근로 개선을 뭐 어떤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지금 파업을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면서 계속 노사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섭 상대가 우정사업본부장인가요? 장관이 아니고요. 예. 자, 이거 참 큰일입니다. 나라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다 여기에 맞춰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임금 줄이려고 어떻게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라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 공무원직인데도 이걸 못 지키고 있다. 그리고 주 6일, 주 5일제는 지금 꿈도 못 꾸고 계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월급 받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짠 예산 속에서 돈 배정받아서 자기 활동, 자기 부 활동, 아무튼 공지 활동을 수행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 계시는 집배원분들은 예금 분야, 보험 분야, 그다음에 택배 배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 월급은 가져가고 남은 돈을 나라에 오히려 준다. 그런데 지금 사람 일손이 부족해서 한쪽에서는 과로사로 쓰러져서 계속 돌아가시고 있다. 한마디로 이건 모든 비상식이 집약돼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참 너무 앞이 캄캄하고 정말 대책 없는 현실이 너무 참 알겠어. 근로개선국장님이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틀림없이 몇 수십 년간 쌓여왔을 거고 내부에서는 우선 좀 피곤해 정도가 아니고 당장 사람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굉장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인식도 공유돼 있을 텐데 이게 왜 몇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올해 26년 차 집배원인데요. 우체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한테 어떤 배우는 이게 후배들한테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저희 후배들이 배운 건 뭐였냐면 책임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돈 보고
일하고 뭐 돈 보고 뭘 어떻게 요구하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특히 또 집배원에 대한 그 국민에 대한 봉사나 어떤 그런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선배님들은 희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공무원이면 되고 내가 노후에 그래도 집배원으로 퇴직연금 받고 이걸로 만족하고 그동안에 그 처해 있던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건 개선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한 일례로 가령 선거 우편물 배달을 한다고 치면 평상시에 우편물 배달하는 거를 그대로 하면서 선거 우편물을 배달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일감이 집집마다 모든 유권자들한테 그 우편물을 다 배달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가령 그 배달을 하려고 하면 주말에 계획을 짜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워 놓는데요. 이분들이 옛날 선배님들 제가 봐왔고 저도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요.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관리자들도 말립니다. 일요일 날 일하라고, 토요일 날 일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워낙 책임감이 정말 그 성실성이 몸에 배가지고 돈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돈도 필요 없는 분들이고 오직 책임감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그걸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와 관리자들은 방관을 했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열심히 일하면 당연하게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 직업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동안 참고 일해 왔었는데 네네. 과거에 뭐 저희가 편하게 일하다가 최근에 힘들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과거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예, 잘 압니다. 우선 좀 목이 타신 것 같고 편하게 말씀하시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고요. 저희가 공중파나 이렇게 송출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국장님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데 쓰실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지니까 제발 아닙니다. 감사는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미처 늦게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서 오히려 그 점 죄송하고요. 아까 지금 작업 환경의 변천사를 쭉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도보, 걸어서 다녔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토바이에 왔는데 제가 아주 사회부 기자일 때 하루 1일 집배원을 한 적이 있어요. 일일 체험 집배원. 네네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읍보를 쓰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때는 아마 우정사업본부라는 명칭이 아니었고 체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따라서 서울 방배동에 흔히 말하는 회장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방배동에 거기 좀 집들이 크고 회장인지 뭐 그랬던 분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어쨌거나 이제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때는 아직 이메일이라는 게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일반 우편물도 많았는데 이분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DM이라고 다이렉트 아무튼 그 회사에서 무슨 판촉 홍보물인데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굉장히 무겁대요. 무슨 카탈로그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 요금이 너무 싸다. 맞습니다. 그 우편 발송 요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업에서 하는 영업의 보조 수단으로 우편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십 년인데 방배동을 그러니까 이제 그 행랑이라나 맞습니다. 가죽 가방이니까 거기에 이게 다 안 들어가니까 몇 번을 이렇게 다녀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그 더운 날 방배동 언덕길을 몇 번 왕복을 했더니 그만 탈진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그때는 주 5일 노동이 당연히 아니었고 매일 노동을 하다가 겨우 자전거가 지급이 됐고 이제 오토바이로 오긴 왔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사고 위험이 훨씬 높고 그러면 근로조건이나 근무 강도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택배 시대로 와서. 그러면 택배가 되고 나면 수입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 하나만 가지고 만족도가 네. 어쨌든 간에 그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자체에 대한 그 만족감이 있어서요. 예. 공무원 또 보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별도로 더 뭐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돈 몇 푼을 올리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아닌데 예. 한마디로 희생해라. 그 위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굴러간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편 요금 체계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에 비교하면 저희 우편 요금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표나 등기 우편 예, 뭐 이런 우편 거. 요금이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편물이 많았을 때는 우편 수익이 적자가 아니어서 우편 요금을 제때 인상을 안 했던 거고, 아하. 이제 우편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예. 지금이라도 우편 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예. 우리 근로 조건이나 여러 가지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올해 5월 1일자로 사실 50원이 올랐거든요. 예. 50원 올라서 지금 현재 350원, 380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요금을 가지고 예. 우리가 뭐 서울에서 서울을 보내도 350원, 380원이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보내도 제주도를 가든 강원도 산골짜기를 가든 350원, 380원 똑같은 요금으로 예. 저희가 예. 이런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보편적 서비스를 하면서 사업을 흑자 경영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흔히 주장하는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경제 전문가가 와도 이 보편적 서비스를 해가지고는 흑자 구조를 창출해낼래야 해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런 현실을 지금 현재 우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이 감당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과로사는 추방해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추방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히나 공적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거의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할 노동 강도를 강요하면서 일상 업무가 지속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금융, 보험, 택배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오히려 나라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익 중의 일부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주장하는 게요. 네. 예금 보험 쪽에서 수익이 나는 걸 네. 우편 적자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가 적자가 난 부분이지, 저희 우체국에 종사하는 집배원들이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뭐 다른 사업에 돈을 까먹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예. 희생해가면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죽을 만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건 예금 보험 사업에서 흑자 나는 것을 우편 사업의 적자를 충분히 메꾸고 난 어떤 그런 구조를 저희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도 저희 주장인 거죠. 그런데 그 노조의 요구를 들은 정부 측, 그러니까 노사협상이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노사협상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긴 생소하긴 한데, 하죠. 예. 예. 사용자 측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지금은 소속이 어디죠? 저희는 전국 우정노동조합 아니. 대상국장인데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측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답니까? 지금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어제 네. 18일 청와대 그 경제수석분이 이제 지금 노사 협상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예. 도시 지역은 어쨌든 간에 그 뭐 토요 근무를 안 할 수는 없고 인력 증원을 해서 해결을 하고, 예. 농어촌 지역이라도 뭐 좀 어쨌든 간에 인력이 없으니 예. 좀 배제를 시키자는 쪽에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거기 반대 의견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에 이제 택배 사업을 저희가 하면 할수록 이제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이제 일반인들은 소비자 국민들이 20%가 늘었으니 네네. 택배가 늘었으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늘었으니까 뭔가 그 적자 구조도 개선이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희 노동조합에서 판단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택배 요금이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우체국의 그 저희 집배원들이 이제 택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위탁이라는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물류지원단에서 위탁 배달원들을 차량 가지고 해서 저희 이제 업무 노동 강도를 줄이고자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예. 우정사업부 소속 공무원 집배원만으로는 택배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기 예.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 예, 배달원을 배달원을 이름으로 예. 배달원을 자체 채용해서 예. 즉 아마 그분들은 비정규직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소속은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 계약 관계를 맺고 택배만 전문으로 배달하는 일을 예. 하고 그렇게 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개당 수수료로 나가는 게 1,200원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택배 하나당. 예, 그것은- SOS라고 초소형 택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주 작은 거.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저희가 계약업체에서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비슷한 건 뭐 1,8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위탁분들한테 1,200원을 주고 물류 비용 빼고 그러면 이게 마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일테면 쌀 또는 뭐 감자, 철 이렇게 되면 박스가 크고 사과, 귤 이런 것들은 일정한 부피가 있잖아요. 그 가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택배 요금이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런 그 화물 계약업체들은 거의 저희의 한 절반 가격에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배 시장에 택배 물류 비용이 너무 저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아하. 예,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택배사도 지금 거기도 택배 요금 때문에 때문에 노동 예, 강도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동 강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익이 적은 이유는 예. 이 택배 업계의 요금이 너무 저단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그거는 문제가. 과잉 경쟁 때문에 맞습니다. 서로 요금을 낮추는 경쟁을 하느라고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아마 이렇게 되고 시장에 지금 너무 많은 사업자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체국 택배는 비교적 일반 전문 사기업 택배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원가에는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신뢰성이나 예,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우체국 창구에 직접 오셔서 보내는 그 택배에서는 수익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좀 나지 않고 적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도 일반 그 택배 회사처럼 기업 물류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가서 다량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걸 픽업을 해서 가져와서 그걸 저희가 택배 시장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중점해야 할 부분은 택배 사업의 뭐 활성화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실은 근로조건 개선이에요. 그러려면 돌아가시는 분이 예.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 5일제는 지켜져야죠. 예. 그런데 국가기관입니다, 상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이건 우정사업본부장이면 아마 차관급쯤 되려나? 1급인가요? 너무 그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1급 예, 예, 기관장에서 그런데 너무 예, 낮은 예. 그 기관장이 그렇게 노사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광성주 우정사업본부장님 처지를 이해는 이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량권이 너무 재량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인력 증원을 해야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건 이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법을 바꿔서 예. 특별회계 중에 우정사업본부는 자기들의 재투자나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외부 채용을 하든 또는 뭐 지금 결국 인원 증원이잖아요. 예, 자율적으로 인원을 네네네. 그 현실에 맞게 증원을 해서 과로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예. 권한을 예, 저희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저희 조직한테 주도록 있어야, 하는 것. 예,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그렇다고 뭐 돈을 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남는 수익금은 다 가져가면서 알겠습니다. 예. 그 돈 얘기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우정 업무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라는 것도 참
문제이거니와 예, 더군다나 또 보편적 서비스를 해가면서 또 예. 돈을 더 벌어라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 우편 통신 이런 것들은 국가의 핏줄과 같은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그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고 그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배원들에게 수익을 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금융 쪽에서 수입을 내는 것 역시도 우정사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면 우편 집배 및 택배 쪽에서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공무원 증원 규정에 묶여서 사람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예.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 하다못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예. 또 그분들도 기왕이면 비정규직 계약직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의 곤혹스럽고도 가혹한 급여 조건은 하지 않으면서 채용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장관이 결심을 하거나 예.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이 예. 법을 바꾸거나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시행령 정도만 바꿔도 되는 게 아닌가요?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예, 그걸 바꿔줬으면 하는 게 저희 노동조합의 그러면 강력한 주장입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아까 그 길다란 부처 이름이 뭐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예. 직을 걸고 예. 특별회계에 관한 거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다루고 있을 거예요. 예, 재정은 또 예. 거기에 가서 예.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과로사가 나오고 있고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무려 928시간이나 더 길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이 1763시간인데 예. 여기는 지금 1000시간가량이 더 길잖아요. 무려.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걸 딱 들이대고 이렇게 사람 죽어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특별회계 규정을 좀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리자. 예. 그렇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과 우정사업부 국회까지 갈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예.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예, 그리고 예. 고용노동부의 현재 슬로건이 뭐냐면 예.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입니다. 예. 우리는 과로 사회에서 탈출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겁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업장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그 우정사업본부 자체에 자기 집안에서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지금 다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고 우리는 과로 사회에서 탈출합니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게 정부가 하자고 하는 일을 정부 내에서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모순인 거고 이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댓글 창 좀 한번 볼까요? 자네들 이은당님 은당 문병석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납부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지하는 사회가 안타깝다. 지금 실시간 시청자 예. 댓글인데요. AS123 스페이스 엔젤 03은 서비스만 받아왔는데 집배원님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우체국 택배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운임을 책정하고 있고 물량도 EMS까지 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처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예. 지금 답변. 예.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요즘 최첨단 시대라고 해서 네. 모든 게 기계가 다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거의 수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넘어섰고요. 예. 예.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명절이 가장 바쁘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은 저희가 명절에 준하는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예행 연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게 되면 예, 월요일 날 쌓이겠죠. 예, 월요일 날 한꺼번에 물량이 폭주를 해서 예. 그게 접수가 되면 이제 화요일 날 배달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화요일 날 배달 물량이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날 배달 물량이 명절 수준에 준할 만큼 알겠습니다. 예, 폭주가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요일 날은 정말 알겠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할 때는
추석, 설 그때만 굉장히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실은 매주 화요일경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설이나 추석의 주날만큼 업무량이 폭주한다. 예. 그 그리고 말씀이죠? 지금 현재도 매주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예. 주 50원, 52시간 준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면 여건인 지금 거예요. 우정사업본부장은 잘못된 사업자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게 그- 뭐냐면요. 아니 나라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처벌 대상인데. 그래서 7월 1일자로 주 52시간을 준수를 하려면 예. 토요일 날 근무를 중지를 해야만 주 52시간을 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고 해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8시까지 출근해서 기본적으로 오전 1시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근무를 해야만 지금 현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뭐 신도시나 이런 바쁜 지역은 저녁 6시, 7시, 8시, 9시까지 일을 해야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요. 늦게 배달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네. 가슴이 아픈데 주 52시간은 말도 마라. 그 현실을 모르는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와서 우리 실정을 봐라. 맞습니다. 주 70시간도 부족하다. 예. 지금 이거고 예.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파업까지 일단 내부 결의는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6월 24일 날 찬반 투표해서 네.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건 그동안 우리 집배원이 국민들 곁에서 얼마나 그래도 봉사하고 그래도 국민들 관심 속에서 사랑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자부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도 동료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어떡하냐라는 그런 얘기가 다수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저희도 뭐 처우 개선이 아니고 뭐 임금 인상이 아니고 뭐 복지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제발 과로사로 죽어가는 우리의 그 동료 집배원들을 죽음의 그 어떤 깊은 수렁텅이에서 제발 빠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 달라고 지금 저희 전국 우정노동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처럼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처절하게 호소를 해야 한다는 거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게 주변에 많다는 걸 바로 알겠고요. 그 서령 집배 업무가 잠시 중단된다고 말을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죄스러워 하셨잖아요. 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몇십 년 전에 이미 우리가 도달한 사회적 합의인데 그걸 그동안 방치해 놓은 근로조건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뒤늦게나마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꼭 파업을 하면 우리는 뭐 볼모 시민들을 뭘 인질로 잡고 이런다. 그 굉장히 잘못되고 편향적인 태도 같고요. 저는 제발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누군가에게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계기가 필요하다면 그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건 정부 내에서 지금이라도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 여러분들을 자기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국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고 뭐 이기적인 파업을 한다라는 또 딱지를 붙이려는 세력이나 뭐가 있겠죠.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면. 근데 그건 굉장히 억울한 딱지인 거고요. 정말 억울한 딱지인데요. 네. 최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그런 뉴스가 몇 번 흘러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주장하는 건 진짜 임금 인상이 아니고요. 예. 뭔가 뭐 복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동료의 죽음을 막아달라는 게 저희 그 집배원 아저씨들의 처절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저희의 주장인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주장 드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저희 동료의 죽음을 막아달라는 게 저희 그 집배원 노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죄스러운 주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죄스러운이라는 말씀 빼시고요. 지금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니까 예. 또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최악의 국면으로 서로 가지는 않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분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그동안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강요받고 있는지를 아는 계기로 하고 예. 오늘 인터뷰가 개선에 조그만 디딤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별 말씀이요. 저희가 너무 늦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노조 전임이라고 그래서 노조에서 직함을 갖고 계셔서 저는 잠시 노조의 대외 활동 차원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현업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 1년에 며칠밖에 되지 않은 아마 닷새나 엿새밖에 안 될 텐데 그중에 연가 휴가를 내고 오셨다니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가 부분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예.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예. 뭐 22일, 23일, 24일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연가를 저희 집배원들이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명이 12명이 한 팀으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본인 결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일을 주위 동료들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가는요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 저희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뭐 1년에 12일, 11일, 올해는 뭐 7일 이 이상은 보존해 주지 못하고 어차피 저희는 사용하지 못하는 연가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서 연가 내고 오는 거 전혀 아깝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수록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까 오픈 때 2010 붉은 수돗물 사태 때도 똑같은 건데 지금 말씀은 원래 규정대로 하면 20여 년을 일해 오셨으니까 한 연가를 1년에 20일가량 쓸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얌체처럼 그걸 다 쓰면 나는 쉬워서 좋겠지만 나머지 내 팀원들이 내 목까지 열 며칠치를 다 해야 되니까 근로 조건이 훨씬 길어져서 차마 못 쓰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현실. 아무튼 우리나라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특별한 주석 붙이지 않겠고요. 오늘 문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미안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들으셨죠? 저도 이 정도 줄은 몰랐습니다. 이래서 인터뷰를 하고 모든 소통의 기본 출발점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처절하게 일해왔고 요구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몰라 모르고 지냈습니다. 6월 19일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한 번에 그냥 푼이 없네 지나지 않도록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